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폭염이 지속되죠? 아마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두 번은 실은 깹니다. 깼다 다시 자고 그러거든요. 에어컨도 계속 틀 수 없고 몸의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계속 틀어주면 또 과부하도 걸리고 전기세도 염려가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여름이라는 게 더울 땐 또 덥고 또 겨울이라는 게 추울 땐 춥고 그래야 되는데 기후 변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나친 폭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확실히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거스르는 일이 발생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인간의 무분별한 그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니 뭐 여러 발표들을 하죠. 제로로 만들겠다고. 어쨌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무등일보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등일보입니다. 천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네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나라에 실어서 중대한 실언을 했다. 이낙연 후보 쪽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쪽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뭐가 그러냐? 지역감정 조장 문제죠. 이재명 예비후보의 백제 발언이 이제 불씨가 됐는데 이재명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된 경우가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다. 주체가 돼서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 발언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대선에서 또 후보가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란 게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발언은 굉장히 선거판에서 많은 가열을 시키는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 태극 여자 궁사가 금메달을 땄네요. 네. 우리 양궁 대표팀 안산 장민희 강채영이 일본 도쿄 우메노시마 양궁장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악순환 고리를 못 끊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농촌은 우리 그 광산구 본양을 예로 들면 저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2,000명이면 아파트 한 단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못 되는 인구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되는 연령층이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겸업 여기저기
그 농사 짓지 않고 있는 땅들을 소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작이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번양 같은 경우에도 10명에서 한 20명 사이에서 본향의 농사를 다 짓습니다. 예, 여러 명이 짓는 게 아니고 뭐 콤바인이라든가 기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은 그분들이 농사를 다 짓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실은 그분들이 농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앞으로 20년 지나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소득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차이들이 많이 크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죠.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실은 예전에는 애우가 있었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조선시대부터 그만큼 농업이 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지금도 중요해요.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재배라든가 좀 고소득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작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쌀농사죠. 우리가 농업 얘기하면 그 쌀농사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대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잡을 뛰며 농사 짓는 중소농들 깊어지는 농촌의 양극화 문제 농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남의 억대 매출이 4년 새 36%가 증가를 했어요. 억대. 근데 5천만 원 미만의 중소농은 6% 감소하고 해서 상위 20%대 하위 20%가 무려 10배 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만 짓다가는 빈농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겸업 농가 소득 80% 급증 이런 얘기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번에 경기도 화성에서 제가 서울에서 보낼 때 승마를 하기 위해서 화성의 농촌 지대를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실은 농사를 짓긴 짓죠. 농사보다는 거기 옆에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 수익이 더 커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특별법이 다음 달에 공포가 되네요. 첨단 3지구 행정구역 조정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첨단 3지구가 광주시 북구, 광산구, 그다음에 전남의 담양, 장성군 등 광주 전남 북부권 4개 자치단체장이 첨단 3지구 개발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혜를 맞대기로 합의를 했다. 저희 동네입니다. 이 광산구 저쪽 첨단 쪽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깼습니다. 4시에 깨가지고 이래저래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한 2-3시간 지나니까 몸이 피곤해지네요.
지금 근로 현장에서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열사병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택배 노동자들 일하는 걸 방송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아니 어떻게 택배 분리를 하는 곳에 에어컨 하나가 없습니까? 예? 본인 개인이 선풍기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고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택배 관련된 부분은 회사들 돈 속된 말로 허벌나게 지금 벌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애우라든가 대우, 저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한평군에서 불법 무허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국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 고발 조치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그래서 위법상 적발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인데 10건이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라네요. 이렇게 좀 사전에 한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명품 중에 명품 이건희 컬렉션. 이수경 학예관이 꼽은 10선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인왕 재색도, 이건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네요. 일광 삼존상, 보살상, 대방 광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 천수 관음 보살도 등등 월인 속보까지 있네요. 어쨌든 이 문화재라는 게 실은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하나하나 모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은 돈 어디서 이렇게 났을까 속없이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돈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재를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고 지켜가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양면의 동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한쪽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광주시 AI 뉴딜 정책 자문관에 조한익 전 한전 사장을 위촉했다고 하네요. 이 조한익 한전 사장 이름이 나와서 그러는데 전에 저기 송전탑 설치 관련된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구호도 많이 외치고 했던 건데 글쎄 저는 한전 사장을 AI 뉴딜 정책 자문관에 굳이 위촉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대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부분들이 필요한데 꼭 연세가 많은 한전 사장까지 했던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젊은 박사급들이나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부러운 게 뭐냐면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보좌관들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보좌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은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경험과 내용들을 축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모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좌관을 하고 자문관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할 때는 그래도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게 빠른 층에서 일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려막기 얘기하죠. 돌려막기. 한 놈이 또 하고 또 한 놈이 또 하고. 그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에요. 장관 했다, 뭐 수석 했다, 뭐 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능력 있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인구가 몇 명인데. 근데 꼭 한 놈이 이리 가고 또 그 놈이 저리 가고 그럼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옆에 두고 싶은 놈만 두려고 하는 심리, 그 다음에 끼리끼리 진영끼리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인선 방식이라든가 용인술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쓰는 놈 또 쓰다 쓰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접근과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부패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우리 김홍빈 대장님 수색 작업 부분이 일주일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젠가요? 어젠가는 어디 뭐 언론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쳤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진정한 산악인이냐 뭐 이런 어떤 비판하는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자 무동일보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